유발 하라리의 사피엔스, 유인원에서 사이보그까지. 유발 하라리가 쓴 사피엔스는 현대 인문학 분야에서 가장 폭넓게 읽히고 다양한 영역에서 논의된 책 중 하나다. 저자는 역사학자로서 인간이 어떻게 지구상의 여러 종 중 한 갈래에 불과했던 호모 사피엔스에서 지금처럼 지구를 지배하는 유일한 인류 종이 되었는지를 독특한 서술 방식으로 풀어낸다. 기존 역사서나 인류학 책과 달리 방대한 학문적 성과를 하나로 묶어 간결하면서도 통찰력 있게 제시하는 점이 이 책의 가장 큰 매력이라 할 수 있다. 하라리는 이 책에서 크게 4가지 주요 전환점, 인지혁명, 농업혁명, 인류의 통합, 과학혁명을 축으로 이야기를 전개한다. 각 시점에서 벌어진 변화는 현재 우리가 당연시하는 제도, 가치관, 생활 양식을 형성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그렇기에 사피엔스를 읽고 나면 우리 일상이 결코 자연스럽고 당연한 것이 아니라 인류 역사의 긴 여정 속에서 만들어진 결과물임을 깨닫게 된다. 인지혁명, 상상 속 세계를 공유하다. 사피엔스. 서두에서 하라리는 인지혁명의 등장이 인류 역사의 가장 중요한 분기점이라고 강조한다. 약 7만 5천 년 전 호모 사피엔스는 언어적 인지적 능력에서 결정적 도약을 이루었다고 알려져 있다. 이를 통해 사람들은 단순한 정보 전달 이상의 소통, 즉 보이지 않는 개념이나 상상적 존재에 대해 말하기 시작했다. 이러한 상상의 질서를 공유하게 된 것은 인간이 협력할 수 있는 집단의 규모를 기하급수적으로 확장시켰다. 원래는 소수의 무리에서만 신뢰 관계를 맺을 수 있었지만 이제는 대규모 집단도 공동의 믿음을 통해 자신들을 결속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예컨대 종교, 신화, 전설, 법률, 제도, 국가 등의 개념은 모두 사람들의 믿음에 근거하며 그러한 믿음이 실제로 사람들의 행동을 지배한다. 이는 현생 인류가 다른 동물이나 인간종과 달리 압도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었던 결정적 이유였다. 인지혁명을 다루는 이 장은 비단 과거의 이야기로 끝나지 않는다. 오늘날에도 거대 담론이나 이념, 브랜드, 온라인상의 소셜 네트워크가 얼마나 강력한 영향력을 발휘하는지 보면서 상상적 질서를 기반으로 한 집단 협력의 힘이 현재 진행형임을 새삼 깨닫게 된다. 농업혁명, 인간 생활 방식의 극적 변환, 약 1만 2천 년 전 인류 사회는 또 다른 거대한 전환점을 맞이한다. 바로 농업혁명이다. 사냥과 채집에 의존하던 호모 사피엔스가 농사를 시작하면서 인류의 생활 양식은 근본적으로 바뀐다. 정착 생활을 하게 된 인간은 특정 지역에 머물며 인구수를 폭발적으로 늘릴 수 있었고 인겨 식량이 생겨나면서 계층, 사회제도, 정치 권력 등이 형성되었다. 하라리가 흥미롭게 지적하는 부분은 농업혁명이 과연 인간의 진보였는가 하는 문제다. 겉보기에는 식량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인류가 번성하는 발판이 된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농경과 정착 생활로 인해 노동량은 늘고 식생활은 단조로워졌으며 전염병이나 영양결핍 등 다양한 질환에 더 쉽게 노출되었다고 한다. 결국 농업혁명은 호모 사피엔스가 곡물이라는 작물을 길들였다기보다는 오히려 곡물이 인류를 길들였다고도 볼 수 있다는 역설적 관점을 제시한다. 이렇게 농업혁명 이후 인간 사회는 복잡해지고 역사라 부를 수 있는 커다란 사건들이 본격적으로 전개된다. 도시국가, 제국, 종교 등이 등장하고 사람들은 서로 다른 집단과 충돌하거나 교류하며 역사를 움직인다. 사피엔스의 이 부분은 인간 문명이 물리적 제도적으로 어떻게 발전해왔는지를 이해하는 데 기묘하며 우리가 오늘날 누리는 풍요가 결코 자연스럽게 주어진 것이 아님을 다시금 일깨운다. 인류의 통합. 하라리는 인류의 통합을 이야기하며 역사 속에서 3가지 중요한 보편적 질서가 나타났다고 주장한다. 그것은 제국, 세계 종교, 화폐다. 이 3가지는 결코 동떨어진 것이 아니라 상호 보완적으로 작동했다. 예컨대 제국이 영토를 확장하면 그 넓은 지역을 통합하는 수단으로 통일된 화폐가 필요했고 종교는 사람들 간의 갈등을 완화하거나 정당성을 부여하는 도구 역할을 했다. 또한 화폐의 확산은 교역로를 확대했고 이는 곧 문화 종교의 전파와 혼합을 가속화했다. 이런 과정을 통해 지구상에 흩어졌던 인간 집단들은 점차 상호 연결되고 통합적인 역사 무대를 형성하게 된다. 현재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세계화의 뿌리가 이미 고대부터 서서히 움트고 있었다는 사실이 사피엔스물을 통해 잘 드러난다. 과학혁명, 마지막 전환점은 과학혁명이다. 16세기 이후 유럽에서 발화한 과학혁명은 인간이 지식을 추구하는 방식과 그 활용도를 완전히 바꿔놓았다. 과거에는 종교와고대 철학 등 전통적 권위를 숭배하거나 대체로 유지답습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면 과학혁명 이후에는 모르는 것을 안다는 인식과 무지를 극복하기 위해 연구한다는 태도가 활발해졌다. 하라리는 과학혁명이 근대 자본주의, 제국주의와 깊이 맞물려 있다고 지적한다. 특히 기술 발전이 군사와 산업 분야에 적용되면서 유럽
열강이 세계를 식민지화하고 대규모 부를 축적하는 동력이 되었다. 과학적 발전은 새로운 에너지원, 새로운 의학기술, 대량 생산 체계를 가능하게 했고 이는 인류의 생활 수준을 비약적으로 끌어올렸다. 그러나 동시에 과학과 자본 그리고 제국적 욕망이 결합하여 엄청난 착취와 파괴가 일어났다는 사실도 잊어서는 안 된다. 오늘날 인공지능, 생명공학, 빅데이터 등으로 대변되는 4차 산업혁명 또한 이러한 과학혁명의 연장선상에 있다. 우리의 미래가 더욱 빠르고 급진적인 변화 속에 놓일 것이라는 점, 그리고 그 변화가 꼭 긍정적인 결과만을 의미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사피엔스는 시사한다. 인간 사회의 갈등과 폭력에 대한 통찰. 사피엔스는 인류의 발전상을 보여주지만 그 과정에 배어있는 폭력성과 파괴성에 대해서도 충분히 언급한다. 예컨대 다른 인간종을 멸종에 이르게 했을 가능성, 농경사회에서의 빈부격차와 착취 문제, 대규모 제국과 식민지가 만들어낸 약탈과 억압, 과학혁명이 군사력과 결합하여 일으킨 전쟁 및 지구 생태계 훼손 등이 그것이다. 이는 인간이 가진 협력의 능력과 더불어 이기적이고 잔혹한 속성도 무시할 수 없음을 보여준다. 동시에 우리가 발전이라고 부르는 과정이 언제나 진보와 윤리적 개선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되짚어준다. 오늘날 여러 사회적 문제, 기후변화, 핵무기 경쟁, 인공지능 윤리를 생각해보면 하라리가 지적하는 인간의 양면성은 여전히 유효하다. 개인적인 소외와 책의 의의. 이 책을 읽고 가장 크게 느낀 점은 역사를 바라보는 시야가 확장되었다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역사는 국가별, 시대별로 나뉘어 배울 때가 많다. 예컨대 한국사, 세계사, 고대사, 근대사처럼 파편적으로 지식을 습득한다. 그러나 하라리는 호모 사피엔스라는 종의 관점에서 역사를 바라보도록 유도한다. 인간의 모든 행동 양식, 제도, 문화가 사실은 한 종의 생물학적 특성과 이를 둘러싼 환경의 상호작용 속에서 어떻게 태동하고 발전했는지를 다각도로 보여주니 굉장히 넓은 시야로 역사를 통합적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처럼 부분이 아닌 전체 숲을 조망하는 역사서술은 오늘날 우리 사회를 고민할 때도 유용하다. 하라리는 인류가 가지는 가장 독특한 능력이 허구를 만들어내고 그것을 공유하는 것이다 라고 말한다. 처음에는 이 대목이 다소 추상적으로 들렸으나 읽으면 읽을수록 우리 주위를 둘러싼 것들이 실제라기보다 합의된 관념임을 절감하게 된다. 예를 들어 국가라는 개념, 법과 제도, 기업과 브랜드, 심지어 돈까지도 본질적으로는 사람들의 믿음 위에서만 존재하고 작동한다. 이런 상상이 실제 삶과 때려야 뗄 수 없는 구조로 작동하기에 우리는 그것을 매우 현실적이라 여기며 살아간다. 이 점을 의식하게 되면 기존에 당연하게 받아들였던 많은 제도나 개념들을 비판적 거리를 두고 바라볼 수 있게 된다. 사피엔스의 다음 단계는 사피엔스. 마지막 부분에서 하라리는 호모 사피엔스가 자칫 호모드스로 변모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유전자공학, 사이보그 기술, 인공지능 등이 발전하면 인간이란 종이 더 이상 자연적 조건에만 구속되지 않을 가능성이 열린다. 이때 우리가 스스로를 어떠한 존재로 정의해야 하는가? 인간의 존엄성과 행복은 어디에서 기인하는가? 같은 근본적 질문이 떠오른다. 이미 호모드스라는 후속 저서에서 이 문제를 집중적으로 다루었지만 사피엔스 속에서도 그 예고편을 확인할 수 있다. 책을 읽는 독자들은 인류 역사에 대한 통합적 이해를 바탕으로 스스로 생각을 확장하고 미래를 가늠할 수 있는 밑거름을 얻게 된다. 끝으로 사피엔스는 한 개인이 역사적 사회적 맥락에서 자신을 돌아보고 우리가 만든 세계가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통찰하는 데 큰 도움을 준다. 역사책이라기보다 인간이란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답하려고 시도한 인문학적 에세이에 가깝다고도 볼 수 있다. 하라리는 인지혁명, 농업혁명, 인류의 통합, 과학혁명이라는 네 가지 큰 틀 속에서 호모 사피엔스가 지구상에 군림하게 된 과정을 명쾌하고 생동감 있게 펼쳐낸다. 무엇보다 책을 덮고 나면 우리가 일상 속에서 믿고 따르는 제도나 관습, 세계관이 사실은 상상적 질서 위에 세워진 것임을 재인식하게 된다. 그리고 인류가 이룬 물질적 번영 이면에는 숱한 갈등과 폭력, 파괴가 존재해왔다는 사실을 마주하게 된다. 그런 면에서 사피엔스는 인류 문명의 빛과 그림자를 동시에 보여주면서 미래 우리가 어떤 선택과 가치를 추구해야 할지를 묻는다. 오늘날 인공지능과 데이터 기술이 더욱 발전하고 기후위기나 팬데믹 같은 전 지구적 문제가 부각되는 시점에서 인류의 단합과 협력 혹은 근본적 가치가 중요한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이때 사피엔스가 전하는 메시지는 과거를 통해 미래를 통찰하게 해주며 과학기술의 급진적 발전이 몰고 올 새로운 시대를 준비할 때 우리가 어떤 관점과 태도를 가져야 할지 넌지시 알려준다. 결국 사피엔스를 통해 독자는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를 유기적으로 연결짓는 거대한 시야를 얻는다. 이는 단순히 역사적 사실을 아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란 어떠한 존재이며 앞으로 어디로 가야 하는가라는 깊은 질문과도 직결된다. 그리고 그 답은 책 한 권으로 완전히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각자의 삶과 학문, 사회적 활동 속에서 지속적으로 찾아가야 할 과제로 남는다. 그러한 의미에서 사피엔스는 우리 시대 필독서로 손색이 없으며 독후에도 오랫동안 생각할 거리를 제공하는 책이라 하겠다.